시청자 여러분, 모든 날들이 행복으로 채워지시길 응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 침체된 세계 경제는 하강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지난 3월 15일 기준금리를 1포인트 인하하여 제로금리 수준인 0.00 내지 0.25%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바로 3월 16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1.25%에서 0.5% 인하하여 0.75%가 되는 사상 첫 0%대 금리에 돌입했습니다. 0%대 금리는 은행에 돈을 맡길 때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수익이 미미한 현실입니다. 여기에 양적 완화, 즉 중장기 국고채를 사들여 시중에 돈을 풀겠다는 경기 부양책인데, 과연 그렇게 풀린 돈이 어디로 갈까요? 이에 대해 경제학자이며 경영 전문가인 공병호 박사께서 많은 경제 관련 저술과 공병호 TV를 통해 줄곧 주장하고 있는 한국 경제의 불확실한 미래를 진단하면서 경제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선지자적인 관점을 토대로 본인의 부동산 분석 자료를 통해 최적화된 선명한 투자 방향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투자처를 찾지 못해 현재 시중에 떠도는 1000조가 넘은 유동성 부동자금이 어디로 흘러갈 것인가? 투자의 2대 산맥인 부동산이 아니면 주식이 될 텐데, 국내 주식은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전체적으로 희망적이지 않아 투자 심리가 위축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부동산은 어떤가요? 한국 가계의 부동산 자산 비율은 75% 정도인데, 이는 저게 내 땅이다, 저게 내 건물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심리적 만족도 때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현금이나 통장을 보여준다면 사기나 강도라도 당할까봐 자랑할 수도 없고, 그러나 부동산은 등기 제도가 있어 양도양수 절차가 명료하고 까다롭기 때문에 강도당할 일도 없지요. 은행에 맡긴 현금 잔고는 판단을 잘못하여 손가락만 잘못 터치해도 낭패를 볼 수 있는데, 실제로 보이스피싱이 이 점을 악용한 것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이번 영상에서는 최저금리 시대에 미래가 불확실한 경제 상황에서도 자산을 잘 보존하고 어떻게 늘려갈 것인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좋은 유튜브 방송이 되도록 힘을 실어 주세요. 끝까지 보시면 현실적인 투자의 답이 보여질 것입니다. 경제 상황이 악화될수록 개인은 수입이 감소하고, 수입 감소에 따른 구매 심리도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자명한 진리입니다. 요즘 주식시장을 볼 때 외국인 순매도는 늘고, 개인 투자자들은 순매수하는 기현상을 볼 때 시중돈이 갈 곳이 없다는 반증이지요. 부동산 투자 현실은 2020년 3월 13일부터는 전국 6억 이상 주택 구입 시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되었고, 특히 서울을 비롯한 투기 과열 지구 내에서 9억이 넘는 집을 사면 이에 따른 객관적 증빙서류도 첨부해야 하는 부동산 규제 방법 중에서 마지막 압박 카드를 사용했습니다. 구체적 자금 조달 과정을 밝혀야 하는 구입 자금이 예금의 경우 예금 잔액 증명서, 주식 매도의 경우는 주식거래 내역서 등 주택 구입 자금을 명료하게 밝혀야 하니 돈 있는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심리적 압박이죠. 부는 행복하고 편리해 보자고 하는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동력을 갖는 것인데, 이렇게 힘들게 하면 주택은 투자의 대상이 되기 힘들겠죠. 그래서 현재 주거용 건물은 실수요자의 몫이지 투자 대상으로 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일본은 90년대 초반 주택시장의 버블이 꺼지고 인구 감소에 저성장이라는 삼박자가 맞아 동경 아파트 가격이 단기간에 40% 급락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일본을 반면교사로 삼아 버블을 억제한 부동산 정책을 펼쳤지만, 최근 서울 아파트의 경우 강남을 중심으로 가파른 상승 곡선을 보였고, 신규 주택 수요 계층이 1919년부터 감소라는 통계가 나왔으며, 2%대 경제 성장 둔화가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이라는 작금의 사태 이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가 곤두박질치는 찬물을 맞아 버렸습니다. 경기 악화는 1997년 IMF 때 그랬듯이 현금 자산을 확보한 사람들에겐 기회입니다. 투자 측면에서 현금 자산은 수익 창출이 확실시되는 대상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있기 때문입니다. 인간 사회는 계층 간 양극화는 어떤 정도 차이가 있을 뿐 항시 존재하는 진실입니다. 부자는 투자자가 될 수 있고, 투자는 잘만 하면 부자가 되는 지름길입니다. 코로나 확산 이후 온라인 유통의 중심에 있는
쿠팡의 매출이 급성장한 것처럼 어두운 그림자가 있다는 것은 곧 빛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성공적인 투자를 어디에 하는 것이 좋을까요? 실탄 같은 현금을 어디를 향해 쏴야 수확물이 생길까요? 최저점에 우량주를 투자하면 될 수 있겠지만 너무 불확실하죠. 미래 사회는 로봇과 인공지능이 노동력을 대체할 것인데 빠르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시간이 남아도는 사회가 될 것이고 특히 양극화의 상층 그룹은 지금보다 더 관광에 몰두할 것이고 관광산업은 더욱 발전할 것입니다. 지속 가능한 자연관광 자원과 미래지향적인 인공관광시설이 공존하는 투자 여건을 갖춘 지역은 어디일까요? 제가 지금까지 방송한 부동산 동향 분석 자료를 보면 답이 있습니다. 방송한 제목에서 영종도 인스파이어 포감요트 건설과 탐방로 개통에 따른 변화에서도 영종도 관광지도 변화상을 예측해 볼 수 있고 강원랜드 카지노 5년 후에는 안 가게 된다는 물음에는 인스파이어 포감요트에서 카지노 부분을 심도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서울과 영종도 상가 공실 및 공실 없는 상권 공개에서는 영종도 을왕리 해수욕장 상권을 표본으로 을왕동권 발전 가능성을 예측해 보았습니다. 한국 스타벅스가 밀리는 카페 창업 성공 사례에서는 관광지 카페 사업의 안정적인 수익성을 사례를 통해 분석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지역에서 무엇을 하면 악화된 경제 상황에서 수입 창출이 확실할 것인가에 대해 감이 잡힐 것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보면 사람을 끌어들일 수 있다는 여의도 1.5배 크기의 인스파이어 포감요트를 하나건설에서 힘차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3월 8일 공사 현장을 촬영했는데 일요일인데도 공사 현장 전체가 작업 중이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을 겨냥한 국내 최초로 오픈하는 15,000석 아레나 공연장과 카지노 호텔이 우리나라 최대 규모로 지어지는 카지노 시설이 2022년이면 계획대로 손님들을 받아들일 것으로 보입니다. 지중미술관과 생태체험관 등이 들어서는 18만 평의 선여바위 문화예술휴양단지는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사업 타당성 조사 중으로 돌아오는 6월쯤이면 조사가 완료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후 사업이 계획대로 진척될 것 같습니다. 이곳은 인천도시공사가 2027년까지 해변 관광도시를 완성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선여바위 쉼터에서 을왕리 해수욕장 간의 해변을 따라 이어지는 문화탐방로 공사는 4월 초에 인천산림조합에서 시작할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영종도는 자연해변을 사이에 두고 바닷물이 24시간 보여야 완벽한 해변 유원지라 말할 수 있는데 이런 지역은 을왕리 해수욕장, 선여바위 유원지, 왕산 해수욕장을 품고 있는 을왕동권 바닷가입니다. 요즘 코로나로 서울의 상권 중심인 명동거리도 사람들의 발길이 끊겼는데 지난 3월 8일 촬영한 선여바위 유원지를 찾는 관광객의 영상을 보면 이해가 쉽겠죠. 같은 날 문화탐방로 시작점이고 반응점이 될 선여바위 쉼터 초입 임시주차장에 꽉 들어찬 주차 차량을 보면 평일에도 탐방로를 찾는다는 장점을 살린 카페 사업의 성패는 긍정적이겠지요. 관광진의 카페 사업이 지난 연말부터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데 평면 주차장 확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영종도 덕교동 카페의 경우를 보면 주차장 포함 1600평 이상은 되어야 한다고 느껴질 것입니다. 단독 투자도 좋겠지만 마치 마징가 Z가 합체하여 힘을 발휘하듯 공유 지분 등기를 하는 방법으로 투자의 힘을 키워 어느 한 곳의 관광지를 독점하는 투자 방법도 권장됩니다. 부동산 관련 투자 수단인 리츠보다 확실한 투자 방법이 아닐까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시청자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비껴가시길 응원합니다. 연 인원 1200만 명 방문을 예측하는 인스파이어 포감요트에서 차로 3분 거리인 을왕동권 바닷가 유원지 부동산 동향에 대해 알고자 하시는 분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성실껏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자 되는 땅 행복한 집 찾기 저자 김영석이 여러분의 시청에 감사드립니다.